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초록색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5월 태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7살 이모 씨.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본인이 죽인 거 아닙니까? 혐의 부인하십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파타야 살인 피의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전히 해외에서 도주 중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이 씨는 범행 직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며칠 만에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하면서 지난 10일에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게 맞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은 안 했으면 좋겠고. 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역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해 무료 상담소를 찾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입니다. 여전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든 추모 공간입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지금 임시 펜스 옆은 소주병과 국화꽃들로 가득합니다.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참상을 지켜본 시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났는데 갈수록 이게 조금 덜 난다는 뿐이죠. 진짜 그거 안 봐야 될 그거 장면을 봐버리니까요. 직접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이 마련한 무료 상담소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또 사고를 좀 목격하시고 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한데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주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또 가해 운전자가 입원 치료 중인 까닭에 피의자 진술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한 병원 방문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선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전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3년 동안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협박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던 30대 A씨.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오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는 모두 인정됐지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법원은 구속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인방송이나 음란물의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도 혐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지속된 감금과 협박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온 유가족은 선고 결과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마지막 아빠한테 죄라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이혼하기로 했어. 난 그래도 법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인 아내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상사였던 A씨는 2021년 자신의 SNS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 전역 조치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주거지와 국토부 사무실 등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CJ 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북한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작가 출신으로 물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상근 고문직에 임명돼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인데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북한물류와 국토부,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엔 한국북한물류 사업팀장과 전 대표 등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